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현입니다. 이 제품을 좀 제대로 좀 다뤄보려고 했던 게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프랑코 세브린의 아코르도 골드베르크, 이 스피커죠. 그 사이에 신제품도 나왔습니다. 아코르도 에센스라는 톨보이도 나왔는데 왜 이 제품을 계속 다뤄보고 싶었냐면 뉴스거리도 많고 상당히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고 소개해야 될 얘기들이 꽤 많은데 아직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배경에는 오리지널 소너스 파베르 있죠. 프랑코 세브린이 80년대에 설립했던 그 사운드와 있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많지 않은 딱 그런 시점에 툭 튀어나온,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물론 지금 그런 포인트들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 제품을 집에서 듣고 계실 겁니다. 여하튼 그 프랑코 세브린의 아코르도 골드베르크, 오늘 이 제품을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현 시점에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하이엔드 스피커를 포함해서 스피커를 악기처럼 공명하게 만든, 하지만 현 시점에 있는 어떤 스피커와도 그 캐비넷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게 간 그런 프랑코 세브린이 지향하는 특유의 공명, 이걸 담고 있는 스피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너무 이뻐요. 실물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디오 잘 모르는 분들도 소리 안 나도 좋으니까 집에 어디다 그냥 놓고 싶다, 나 이거 매일 바라보면서, 그 정도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소리 또한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회사는 프랑코 세브린이 자기 이름을 걸고서 그렇게 설립한 회사죠. 아시다시피 프랑코 세브린은 80년대에 이태리 북부 비첸차에서 스피커 회사를 설립했어요. 소너스 파베르. 굉장히 신중한 분이죠. 원래 이 치과 기공 관련된 사업을 하던 분인데, 그 손으로 뭔가를 만져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이런 쪽에 특화된 인물인데,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거를 자기 손으로 스피커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목표는 악기와 같은 스피커였어요. 단지 소리만 악기와 유사한 게 아니라 디자인과 공명 원리 자체도 악기 모양을 따라가야만 악기 소리가 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라서 그 이후에 약 5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아주 말단까지 첨예하게 악기처럼 만든 스피커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설립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본인이 만든 소너스 파베르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90년대 말이었고, 그로부터 회사를 만드는 데는 약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딴 프랑코 세브린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거는 2010년.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소너스 파베르가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려고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아쉽게도 3년 후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사위 있죠. 마시밀라노 파벨라. 이 사위가 그 다음부터 장인의 이름을 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초기부터 이 스피커 엔지니어였어요. 프랑코 세브린의 모든 제작을 지휘했던 인물이라서 장인 어른이 있으면 더 좋지만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는 방향이 이미 서 있는, 그렇게 프랑코 세브린은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코르도 골드베르크도 원래는 아코르도라는 이름으로 제작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업버전, 개량을 해서 은근히 변화가 많아요. 그 오리지널보다 그 미드 베이스도 1인치가 늘어서 7인치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제품입니다. 아코르도 골드베르크는 기본적으로 투웨이 베이스 리플렉스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8, 90년대 소너스 파베르의 스타일을 그대로 진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코 세브린이 본인이 떠나기 전까지 본인이 지향했던 그 사운드를 그대로 진화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를 먼저 보면 위에 트위터가 1.1인치 실크돔, 그 다음에 아래쪽에 7인치 미드 베이스가, 이게 좀 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펄프 콘인데 그 펄프 자체를 파이버, 섬유사로 만든 그런 파이버 펄프 콘을 베이스로 해서 미네랄을 섞었어요. 광물을 갈아 넣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피커를 보면 지금 스피커들에는 없는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위에서 보면 제품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사각형이긴 한데 반듯한 거는 이 뒤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곡면이에요. 전면 패널 쪽은 살짝 앞으로 튀어나오고 측면은 살짝 안으로 이렇게 굽어진, 그래서 이 바깥쪽은 좀 더 길고 안쪽은 좀 짧은 미세한 곡면, 안쪽 면은 직선 같지만 미세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사에서는 이 구조를 엔티패럴렐이라고 해요. 평행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안에서 서로 반사돼서 다시 부딪히는, 중복되는 그런 레조넌스가 없게 만든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 쉐이핑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목을 사용했는데 크고 작은 24조각을 투입시켜서 그렇게 해서 마름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면 가공 기술이 들어가서 살짝 무광톤이 나는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코 셀브리는 소노스 파베르를 떠나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뭘 했냐면 특이하게도 케이블을 만들었어요. 은하고 팔라디움을 섞은 케이블. 그건 케이블만 따로, 케이블 장사를 하려고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스피커에 쓰려고 그 10여 년을 운영했던, 자기가 설립해서 10여 년 운영했던 소노스 파베르의 그 다음은 유닛도 유닛이지만 그 내부 크로스오버,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케이블, 이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블을 개발했고, 그게 자사 제품들에 아낌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코르도 골드베르크의 그 네트워크, 이 내부의 케이블링도 전부 은도금 동선을 쓰고 있어요. 은도금 동선의 성향은 케이블 이렇게 좀 줄질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은선하고 동선의 특색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요. 근데 배역적으로 서로 배분이 됩니다. 높은 쪽에서는 은선의 특성이 나타나고 낮은 대우로 가면서 동선의 특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만 만들면 스피커 내부 케이블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그렇게 디자인해서 뒤쪽에 이 리플렉싱 포트가 이렇게 비틀려 있는 이 뒤쪽, 이거 참 뒤쪽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굽어진 그쪽 면에 보면 맨 위에 포트가 있고 그 아래쪽에 스피커 터미널, 싱글 와이링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쪽 포트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게, 정면 패널하고 보면 약 30도 정도? 그 정도가 비틀려 있는데 직경이 2인치고 내부 깊이가 7.8인치. 이런 포트의 깊이가 점의 해상도랑 다이나믹스 이런 거에 많이 관여한다는 것도 아마 샘튜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스피커 터미널도 WBT의 무광 단자를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말 궁금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정말 궁금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지나치면서 들어본 이 스피커는 제가 아는 오리지널 소노스 파베르의 스피커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앰프를 많이 탑니다. 앰프의 성향이 이 제품의 성능을 표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매킨토시의 인티 앰프로 시청하겠습니다. MA12000. 자, 음악 들어보실게요.
제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그때 가장 오래 갖고 있었던 스피커 중에 하나가 바로 소노스 파벨이에요. 엘렉타 아마토르. 그리고 이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의 이 중고가 시장에 나오면 마치 진짜 무슨 이산 가족을 찾은 그런 느낌처럼 다시 한번 제 시청실에 가져오고 싶은, 다시 쓰고 싶은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랑코 세브린의 아코르도 골드베르크는 두 스피커가 오버랩이 돼요. 사운드의 기본 틀은 엘렉타 아마토르,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정제시킨 거는 과르네리 오마주. 과르네리 오마주에는 없는 그런 미드 베이스가 있고, 엘렉타 아마토르가 구사하지 못했던 아주 섬세하고 촘촘한 높은데요. 이런 것들이 오버랩이 돼서 보이는 스피커입니다. 물론 그 둘을 합친 것보다는 훨씬 많은 걸 담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제품의 사운드는 한 3가지 정도를 축으로 하는 그런 사운드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베이스의 다이나믹이에요. 이전에 소노스 파벨의 초기형들이 그랬듯이 6dB의 슬로프, 상당히 완만한 슬로프를 하고 있고, 스피커의 능률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87dB의 음압을 내는데, 이 스피커들이 저음의 다이나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대형기 소리가 나요. 아코르도 골드베르크의 대역도 39Hz부터 시작합니다. 40Hz에 살짝 아래로 내려가죠. 위는 23kHz까지 올라가는데, 아까 말한 엘렉타 아마토르 같은 스피커는 저음이 한번 터지려면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 대역을 대단한 펀치력으로, 그럴 리 없지만 이거를 양감이 크게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양감으로 내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 반대로 저음이 왜소해지는 다이나믹스가 아니고 다이나믹스와 양감이 밸런스를 잘 맞춘 아주 그렇게 호쾌하고 날렵한 다이나믹스를 내주는 그런 미드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예요. 그거는 오리지널 소노스 파벨하고는 약간은 결이 다른데, 골드베르크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음원에 있는 아주 세세한 정보까지를 거의 다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꽤 많은 것들을 펼쳐놓는데 이미징은 선명하고 악기 수가 많아져도 잘 분해시키고, 공간을 묘사하는 능력도 이 사이즈 스피커에서 공간 표현 잘한다는 그런 스피커들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게 오리지널 소노스 파벨의 정신 같은 게 그대로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 세세하고 미학적인 표현이에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해상도가 전체 사운드 품질의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말단까지 그 음악 끝에 들어있는 뉘앙스까지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대단히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아주 마이크로적인 아름다움까지를 잘 표현하는 그런 것까지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들었던 피아노가 들어간 그런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이런 곡을 들어보면 아시케나지가 지휘하고 엘렌 그리모가 연주한 이 버전은
다이나믹스가 정말 호쾌하게 터져주는, 공간까지 커져 있는 그런 큰 스피커들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각각 악기들의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들까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아코드 골드베르크는 다 보여줍니다. 총주가 몰리는 부분에서도 그 큰 다이나믹스가 빵빵 때리는 동안에도 악기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아주 쾌청하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점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이에 공기가 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에서 쾌청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랑코 세브린의 스피커들이 클래식, 특히 현악기에 능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아까 말한 세 가지 특성 중에 그런 해상도와 미학적인 마감, 이 두 가지가 잘 발휘되면 현악기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통의 공명 자체가 그런 현악기 소리를 목표로 두고 만들었던 그런 프랑코 세브린의 정신이 잘 발휘되어 있기 때문에 현악기 소리를 잘 내주는 건 당연한데, 기본적으로 장르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플레이의 Wish You Were Here 같은 슬로우 템포의 곡을 들어보면 이게 아주 매끈매끈하게, 포플레이 음악을 들으면서 평가하는 부분 중에 이런 전자악기를 포함한 기타와 드럼, 건반 소리가 얼마나 고급지게 들리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이 아코드 골드베르크가 들려주는 그런 악기의 마감이 원래 이 곡의 프로듀싱 의도처럼 아주 매끄럽게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그런 질감을 들려줘서 상당히 좋습니다. 대역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미세한 떨림까지를 다 표현해주기 때문에 이 곡의 프로듀싱에 담겨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마감, 그런 걸 아주 잘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들으면서 이 스피커 가장 잘하는 장르, 올라운더라고는 했지만 가장 어려운 곡들이 있어요. 그게 아코르도 골드베르크가 가장 잘하는 장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피커하고 차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크 악기, 바로크 합창, 그 다음에 바로크 합주, 이런 소리 듣기에 정말 좋습니다. 악기들이 기본적으로 좀 거칠고 소리 표현을 전대역에 걸쳐서 미세한 부분까지를 다 들려주지 않으면 이게 녹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들 들어? 그런 소리가 나는 게 주로 이 고악기와 합창곡들인데, 핸델의 곡 중에 이 안네 조피폰 오터가 부르는 핵 에스트 레지나 비르기눔, 동정녀의 여왕이 나셨네,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곡이죠. 이 곡을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 곡 중에 악기들이 좌우로도 펼쳐지지만 뒤로 여러 가지 레이어, 그러니까 단순히 앞뒤 간의 거리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단계별로 각 구간마다 이렇게 악기들이 촘촘히 뒤로 들어서고 보컬이 저 뒤에 있는 이런 느낌, 이런 무대를 구성하는 그런 재현력이죠. 이 스피커는 사실은 그런 품질까지를 재생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돼 있다는 거를 이 곡을 들어보면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피커들은 그 깊이가 그렇게까지 나오질 않아요. 이거보다 비싼 스피커 중에도 해상도도 높고 다 좋은데 뒤로 들어가는 깊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레이어들이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저는 이제 찰랑거린다는 표현을 쓰는 게 각 레이어가 얇은 막처럼 그렇게 여러 개가 늘어서서 앞에서 보면 앞에 있는 대상들이 조금씩은 오버랩돼서 뒤로 쭉 중첩되어 가는 느낌, 그게 대단히 홀로그래픽한 느낌을 주는 그런 묘사력인데, 그걸 재현하려면 크로스오버가 기반하는 유닛의 재생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울리고 나서의 그 내부의 공명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아코르도 골드베르크는 그런 바로크 악기, 지금 같은 녹음을 하는 그런 환경의 공명, 이거랑 거의 잔향 특성이나 그런 울림의 음색을 거의 딱 맞춘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재즈나 팝을 아주 듣기 좋게 들려준다는 그런 장점들을 고루 갖춰서, 사실 이 스피커는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본 곡 중에 별로 흠잡을 곡이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앰프를 잘 골라야 됩니다. 이 스피커는 지나치게 해상도를 좋아한다고 해서 각자의 취향이긴 하지만 이 스피커의 해상도를 좀 더 키워보려고 해상도 위주의 앰프를 들이대면 지금 같은 아주 섬세한 표현들의 뉘앙스가 살짝 흔들려요. 아주 선명하게 들리긴 하는데 아까 말한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마지막 해상도의 프레임 위에 마감을 아주 미학적으로 하는 이런 아주 세세한 소리의 마지막 끝, 이런 것들의 뉘앙스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다이나믹도 어느 정도 호쾌하고 묵직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앰프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맥킨토시 앰프들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특성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앰프들 중에 진공관 앰프, 특히 모노블럭을 쓰시면 이 스피커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물론 앰프의 품질이 좋아야겠죠. 아코르도 골드베르크는 이 스탠드만 해도, 스탠드 이 바닥을 보면 무슨 거울, 이렇게 거울처럼 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거울보다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반질반질한, 자꾸 저걸 보면은 예전에 프랑코 세브린이 자사의 스피커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그 팔라디움을 섞어서 그런 케이블을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 있죠. 저런 광택 있는 어떤 재질과 소리를
이렇게 이어 붙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전용 스탠드도 대단히 멋있습니다. 모양도 예사롭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뒤쪽으로 살짝 빠졌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광택이 있는 그런 플레이트를 붙인 이런 모습도 예사롭지가 않고요. 참고로 위에 무게가 12kg, 스탠드가 8kg, 합쳐서 20kg 중량이 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도 이 안에 들어간 네트워크 들어가는 옥스사의 저항이나 그 다음에 이 유전체를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커패시터, 그리고 말씀드린 그 무산소 동을 코팅을 한 그런 케이블링, 이런 것들의 종합체가 뛰어난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음악을 듣는 동안 딴 데 시선을 돌리지 않고 스피커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정면뿐만 아니라 뒷면, 옆면, 집에다 갖다 놓으면 보기만 해도 흐뭇한, 제가 예전에 소노스 파벨을 그렇게 오래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놓고만 있어도 보기 좋은 그런 훌륭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스피커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물을 와서 한번 꼭 보시고요. 중요한 건 역시 이 스피커 소리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와인 오디오에서 프랑크 세브린의 역작 아코르도 골드베르크를 드디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저 아코르도 옆에 있는 톨보이 아코르도 에센스도 조만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